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거골 종골에서 끝부분에 행으로 된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방골, 주상골, 설산골 하나 둘 세 개, 설산골 하나 둘 세 개랑 입방골 끝에 행으로 된 관절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 거골화 관절이랑 같이 해내 회외를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첫 번째 관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14-21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림 14-20A는 첫 번째 관절이고, B는 두 번째 관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관절, 두 번째 관절,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림 14-24는 여기에 있는 거골화 관절이랑 행력근 관절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 B, C, D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발, 아치. 우리 발바닥은 여기 쭉쭉 들어가는 아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아치가 있는데, 길게 횡봉아치가 있고 횡으로 된 짧은 종아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 움푹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체중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체중을 이렇게 누르면은 힘이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면 끝부분이 살짝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발바닥의 족저근막이라든지 근육이 당겨주면서 살짝 이런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치가 굉장히 가팔라지면, 우리가 이제 체중을 누르잖아요. 그럼 또 힘이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벌어지지 않고 이것 자체로 그냥 고정이 됩니다. 뼈로만 이렇게 지탱이 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뼈에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가서 계속 누르다 보면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금가거나 부러지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게 아치가 너무 없다면, 너무 작거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체중을 누르면 너무 쉽게 벌어집니다. 쉽게 벌어지면서 그냥 체중이 요쪽에 오롯이 딱 됐죠. 그러면서 이쪽 자체가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돼서, 이런 현상은 우리가 걸을 때 특히 잘 일어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땅이라면 뒤꿈치부터 닿고 발을 내리고 뒤꿈치 띄고 발꼬락을 띄면서 걷게 되는데, 이 뒤꿈치부터 발이 이렇게 지면에 닿을 때 정확하게 우리 체중이 이 아치 위에 누르게 되고, 그때 이 아치에서 힘의 분산을 일으키죠. 그리고 걷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걷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그림 14-27이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체중을 누르면 아치 높이가 적절하면 발이 정확하게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안쪽이라면 이쪽은 떠 있고 발 뒤꿈치부터 옆으로 가가지고 앞쪽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떠 있는 곳을 체중을 누르면 무게들은, 그 스트레스들은 이렇게 아치 형태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넘어와서 그림 14-28은 요쪽, 그러니까 아치가 이렇게 올라온 다리인 거죠. 정확한 원인 없이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넘어가서 그림 14-20, 우리가 걸을 때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안쪽이라고 하고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뒤꿈치에 가서 바깥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갑니다. 다시 뒤꿈치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갔다가 엄지발가락으로 가는데, 자, 이제 제가 손을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4번을 하면, 회내를 하면 이쪽으로 가죠. 다시 올라와서 회외를 하면 다시 갑니다. 회내, 회외. 이 말인즉슨 무게가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더라도 발이 회내, 회외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발 뒤꿈치를 할 때는 회내를 하면 바깥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회외를 하면 무게중심이 정확히 엄지 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처음 발 뒤꿈치를 달 때는 닿기 시작하면서 회 내부터 시작해서 쭉 지러가서 발 뒤꿈치를 발꼬락을 뛸 때는 회외가 들어가는 거죠. 회 내에서 다시 회외로 바뀌어가지고 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발바닥 사진을 봤죠? 이 안쪽은 빼고 이 뼈 지지하는 곳으로 체중이 이동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안정적으로 부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회내 회외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무게를 지지를 하게. 그 그래프를 14-29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이고 여기 안쪽이라고 했을 때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내회전입니다. 고관절 내회전인데 발꼬락과 골반이 가까워지면 내회전, 멀어지면 외회전이죠. 이 골반이 내회전이 됐을 때는 체중이 안쪽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외가 더 잘 회외가 일어나면서 아치가 땅바닥에서 잘 붙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외회전이 일어나는데 외회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 발바닥이 쑥 떨어지는 힘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회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시 고관절 내회전일 때는 회외, 고관절 외회전일 때는 회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14-32 보여주고 있어요. 내회전일 때 회외가 일어났고 다시 외회전일 때 회내가 일어나는 거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무지 외번증, 이게 제일 중족골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족골과 최2 중족골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벌어진 다음에 이 지절 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탈구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무지외반증. 좀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림 14-37은 평평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땅바닥에서 뒤꿈치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여기에 있는 가자미근이 많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자미근이 수축할 때는 이 족적 근육들이 같이 수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막으로 연결돼 있고, 두 번째로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수축하면 족저 근막도 같이 수축하게 되는데, 평평발인 분들은 여기가 수축하고 이 근육이 수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구조적 평평 쪽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14-37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신경지배죠. 비골 신경에서는 이제 배측굴곡 근육들을 많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경골신경은 저측굴곡들을 많이 지배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